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저가 실현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점에서 최저가격 실현하는 전략인데, 그럼 먼저 최저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개념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저가격이란,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상품의 소유의 대가로 지불하는 어떤 그 현금적인 가치, 이런 건데, 사회 통념상 측정되는 객관적인 가치이기도 하지만 고객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것이 어떤 가격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이 실질적으로 이미지적인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어떤 개념과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개념과 펜을 좀 바꿀게요. 정상적인 어떤 상대적인 가치로서 가격이라는 부분과, 아니면 또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지불되는 가치.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고객들이 느끼는 어떤 가격과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가격, 주관적, 어찌됐든 객관적, 두 가지 양면성을 띠는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최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느끼는 체감 가격, 고객이 그러니까 같은 요즘 계란이 슈퍼마켓에서 계란 39 한 판에 3,000원, 5,000원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3,000원이면 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00원이면 싸다고 그런다 이거지. 근데 실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객이 느끼는 체감적인 가격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된다. 원가 경쟁력. 그 다음에 가격대별로 품목별로 매출 분석을 통해서 매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떤 추진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최저가격 실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느끼는 체감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가장 낮은 것이 최저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어. 그러면은 너 몇 점 맞았니? 90점 맞았습니다. 잘 봤다. 그랬는데 친구는 95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너 못 봤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너는 이번에 점수를 몇 점 맞았니? 70점 맞았습니다. 별로 잘 못했네. 그러다가 그럼 친구는 몇 점 맞았니? 친구는 50점 맞았습니다. 그럼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느끼는 것은 다른 점포의 가격, 고객들이 실제로 이 점포에서 파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다른 브랜드에서 가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컴포즈 카페라고 요즘 뜨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가 원두 커피가 지금 커피류는 어찌됐든 1,500원에 판매하고, 그런데 이디야 커피는 4,200원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세 잔 값이잖아요. 그죠? 세 잔 값을, 세 잔 가격이기 때문에 친구 셋이 가서 내가 커피 살게. 그러면 4,5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디야 카페 가서는, 이디야 카페도 저렴하지만 커피 한 잔 살게. 그러면 13,0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상대적이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최저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느끼는 체감 가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최저가격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 전략 중에서 먼저 매입 원가를 그러니까 유통업체에는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다가 판매하는데, 그러면 얼마에 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입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 어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는 매입 원가가 낮든가, 가격이라는 건 가격 원가에다가 유통비가 또 많이 드니까 유통비가 절감되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물류비가 강가니까 물류비가 절감되든가. 그래서 원가는 상품의 가격, 유통비, 물류비 이런 부분 세 가지가 합해서 원가가 되는데, 이 원가를 어떻게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거죠. 그 방안으로서 매입 원가 절감 방안으로서 먼저 해외 소싱,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보다도 낮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그래서 해외 현지 법인의 를 통해서 상품을 사온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내보다도 어떤 이익률이 많으니까. 아니면 또 산지에 직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를 가락동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락동 시장에서 사오지 않고 계약제비라든지 전용 농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정해서 산지 현재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산지 농민 아니면 농장하고 직거래를 추진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특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지 직접 운영한다든지, 산지 뭐 무라든지 양파, 마늘 뭐 이런 부분을 산지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서 농사짓는 전량의 무를 우리 마트에서, 우리 유통업체에서 다 소진해 주는 걸로. 그러면 아니면 경매, 옥션이라든지 직거래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계약 재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어떤 그 최저 가격을 실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소싱한다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제 상품을 글로벌 해외에서 이제 상품을 사오는데 그거를 해외 사무소를 통해서 사온다든지, 아니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온다든지, 벤더, 아니면 벤더를 소싱한다든지. 그래서 그 실질적인 사례가 뭐 신세계백화점 같으면 뭐 이태리에 해외 사무소를 가지고 가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다. 해외 사무소에서 어떤 의류라든지 이런 거에 브랜드를 조인해서 물건을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급한다든지.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대리점이 있는데 이 대리점이 해외에 있는 대리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벤더도 거의 비슷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식품이라든지 가정생활용품, 패션 잡화를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적으로 가정용품에 뭐 테팔이라든지 이런 거, 립톤이라든지 이런 거를, 초이스 커피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초이스 커피 코리아, 립톤 이런 우리나라 업체가 있지만, 그런 유통업체에서 그 병행해서 가공식품을 직접 수입한다든지, 가정생활용품을 수입한다든지, 패션 잡화를 수입하는 것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최저가 실현 전략으로는 PB 상품 재정비를 통해서 유통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PB 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PB가 품목도 증가되고 PB의 매출 구성비가 20%까지 이렇게 초과되니까 이것을 더 잘 팔리는 거는 확대하고 안 팔리는 거는 축소해서 PB 상품을 조금 더 정비해서 유통비를 절감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 수 있겠죠. 전략적으로 PB를 확대한다. 그래서 고회전 대품 PB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흑미 수박이라든지 햄이나 콜라 뭐 이런 것들,
다음에 대메이커, 어떤 제조업체, 롯데햄이라든지, 뭐 크리넥스라든지, 쿠쿠, 그다음에 동원, 오뚜기 이런 큰 대형 제조업체하고 제휴해서 유통업체에서 PB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은 또 간편식 간편식이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갈비찜이나 탕, 불고기, 훈제 요리 이런 거를 어떤 간편식 상품을 개발해서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대할 원가 경쟁력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NPB를 추가로 하면, 그러니까 PB인데 내셔널 브랜드하고 결합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어떤 가습기, 쿠쿠라든지 뭐 선풍기, 한일 선풍기라든지 이런 데하고 조인을 해서 유통업체 전용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 민감도가 높은 경쟁 상품군을 PB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성장 상품군, 햄 소세지라든지 수산 통조림 뭐 이런 어떤 뭐 브랜드들하고 유명 브랜드들하고 제휴해서 유통업체가 PB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으로서 어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비축으로 또 원가를 절감한다. 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겨울에 많이 파는 상품을 여름에 상품을 비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름에 팔릴 상품을 겨울부터 비축한다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즌 상품을 선매입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가공식품 같으면 5월 매실철 대비해서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매실주 담그기 위해서 설탕 수요가 있으니까 5월 달에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3월이라든지 2월 달에 설탕을 대량으로 구입해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명절에 선물 상품 같은 경우를 어떤 비축을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 인상 전에 원가가 인상이 될 것 같은 상품,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어떤 가격이 변동이 있을 것 같은 상품을 선매입한다. 그러니까 담배 가격이 막 2,500원짜리가 5,000원으로 오르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럴 때 담배를 가격이 오른다는 걸 알고 담배가 부피도 작으니까 그런 거를 확보해 놓으면 그만큼 고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최저가격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이라는 거는 가격이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느끼는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원가 경쟁은 매입 원가, 유통비, 그 다음에 물류비 이런 거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니즈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입 원가를 우위하는 전략으로서는 원가 우위 전략은 매입을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아니면 PB 상품을 재정비해야 하는 방법, 아니면 비축을 통해서 사전에 시즌이 되기 전에 비축을 통해서 원가 절감하는 방법,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퀴즈를 말씀드리고, 이번은 이제 최저가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단답형 퀴즈로서는 매입 원가 절감 방안의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사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